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어쩌면 이미 마주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 해볼까 합니다. 바로 걸러야 하는 여자 특징. 오해는 마세요. 이건 특정 누군가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 우리가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어떤 유형의 여성분들이 우리에게 빨간불을 켜게 하는지 지금부터 시원하게 파헤쳐 봅시다. 첫 번째, 감정의 롤러코스터, 극불안형입니다. 혹시 주변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어제는 천사 같았는데 오늘은 악마처럼 변하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경계성 성격장애나 의존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같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관계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보이곤 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좌절하거나 갑자기 자살이나 자해 협박을 하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옆에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몽땅 소진시키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나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을 인지했다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는 자기애가 강한 일명 나르시시스트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관심과 칭찬은 오직 자신에게만 쏟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옆에 누가 있어도 그 사람이 칭찬받거나 주목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존감이 높고 자신을 아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타인의 존재를 지우면서까지 자신만 빛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이런 분들과의 단기적인 만남은 어쩌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늘 화려하고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어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계, 특히 진지한 관계를 꿈꾼다면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겁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인데 한 사람의 일방적인 관심 요구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세 번째, 우리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가치 흡혈귀입니다. 이 유형은 특별히 악의적이라기보다는 늘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타인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일에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여기며 주변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기분까지 우울해지고 피곤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되듯이 부정적인 에너지도 강하게 전염됩니다. 내 삶의 활력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집착과 감시의 그림자, 스토킹과 도한 감시 유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남자친구의 허락 없이 휴대폰을 뒤지거나 위치 추적 앱을 깔아놓고 동선을 감시하고 SNS 계정까지 샅샅이 뒤져서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는 행동들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스토킹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막히는 답답함과 통제받는 느낌에 자존감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병들어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행동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꿈을 짓밟는 여성입니다. 남자친구가 나 이런 꿈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게 되겠어? 라며 초를 치거나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꿈과 열정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것은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최소한 내 꿈을 응원해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파트너죠. 꿈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관계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파트너라면 서로의 꿈을 존중하고 격려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장 관리의 달인입니다. 이 유형은 딱 봐도 알 수 있죠?
여러 이성에게 동시에 호의를 베풀고 마치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면서 정작 누구와도 진지한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너 없으면 못 살아라고 말하면서도 뒤로는 다른 이성들과 연락하고 썸을 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100% 어장 관리입니다. 이런 분들은 진정한 사랑이나 깊은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거나 여러 보험을 들어두는 심리일 수 있어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면 어장 관리를 하는 여성에게는 미련 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어장의 물고기 중 한 마리가 될 뿐이니까요. 7번째, 거짓말과 약속 불이행이 습관인 여성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반복되거나 약속을 너무 쉽게 여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봐줘, 깜빡했어라는 변명이 잦아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성 같아요. 아무리 예쁘게 쌓아도 작은 충격에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거나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여성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8번째, 차갑고 무정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여성입니다. 연인 관계는 따뜻한 교감과 정서적인 만족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그래서 뭐? 네가 알아서 해 식으로 반응하거나 감정 표현이 너무 없어서 마치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을 준다면 관계가 점점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노력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공감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관계는 결국 외로움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파트너를 원한다면 이런 유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경제적 조건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여성, 이른바 된장녀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유형이죠. 남자의 능력이나 지갑 두께로 사람을 평가하고 명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안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무조건 남자 몫이라거나 비싼 선물만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통장 잔고를 빠르게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과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10번째, 책임감 없는 파티광입니다. 노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삶을 추구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보다 유흥을 우선시하고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한 사람에게 정착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여성은 장기적인 관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말마다 클럽이나 술집에서 밤새도록 놀고 다음날 연락 두절되거나 중요한 약속도 쉽게 어기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미래를 함께 그리기 어렵겠죠. 연애는 함께 성장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유형은 오직 현재의 즐거움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언젠가는 정착하고 싶은 당신이라면 이런 파티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번째는 알코올 의존 또는 SNS 중독과 같은 문제가 있는 여성입니다. 술은 적당히 즐기면 좋지만 과도하게 의존하여 판단력이 흐려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술에 취해 이성에게 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NS 중독도 심각한 문제예요. 현실에서의 관계보다 SNS 속 가상 세계에 더 몰두하고 끊임없이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진정한 소통은 어려워집니다. 좋아요와 댓글에 목숨 걸고 남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모습은 결국 관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중독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손해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유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뭘 하든 득보다 실을 먼저 따지고 아주 작은 손해에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이트 비용을 낼 때도 칼같이 반반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내는 상황을 못 견뎌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계산은 좋지만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만 한다면 관계는 금방 피폐해질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인데 이런 분들은 그런 마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으면 나까지 피곤해지고 쪼잔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유형은 과감하게 걸러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유형에 걸러야 할 여자 특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고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첫인상이나 순간적인 느낌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상대방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결국 본인만의 세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너무 걱정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이런 점들은 조심해야겠구나 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